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청고등학교 작년 2학기 1차 중간고사죠. 자, 공동수학 2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작년이랑 이제 올해랑 조금 이제 단원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수정한 문제라는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랬으니까, X축으로는 이만큼. 자, 점은 어때? 우리가 부호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 그랬지? 근데 1이 됐대. 따라서 m은 4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y축으로 n만큼 평행도 했더니 5가 됐대. 따라서 n은 3이 될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답은 7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자, 바로 2번. 중심이 0,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나 반지름은 몰라요. 대신에 여기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각각 대입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2 플러스 1은 r제곱이니까 r제곱 자리에 3 이렇게 바꿔 집어넣으면 답은 3번 어렵지 않게 구해질 거고. 자, 3번. 자, 우리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어때?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동일하다라는 거 일단 떠올려야 될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로짝대기 딱 돼서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앞에 거 두 개는 같아야 될 거고 평행하면 얘는 서로 달라야겠지. 왜냐면 세 번째, 즉 빨간색마저 같아져 버리면 우리가 평행한 게 아니고 일치한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따라서 A 얼마? 통통 A는 6이 되겠네요. 그치? 자, 이제 B 구하러 갑시다. 자, B 같은 경우는 두 직선 사이 거리를 B라고 한대. 자, A 구했으니까 일단 채워놓고 약분하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0. 자, 여기서 우리가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무거나 넣어서 판단하라고 했잖아.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쉬운 거 2,0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2,0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자. 따라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x는 x끼리 2 곱하기 3, 그 다음에 0 곱하기 4 플러스 2. 절대값 꼭 씌우시고요. 자, 그러면 아래 부분은 루트 25가 돼서 5가 될 거고, 위에 부분 계산하면 6 더하기 2, 8 이렇게 되겠네. 얘가 b가 되겠네. 따라서 문제에서는 b에다가 5를 곱하시고 8 플러스 a 6, 따라서 답은 14. 그래서 답 4번 나오겠네. 어렵지 않고. 자, 4번 바로 갑시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거지. 따라서 1 플러스 8을 제곱, 루트 8제곱, 루트 분의 x, y. 그 다음에 상수 그대로. 얘는 어차피 4니까, 자, 위에는 아랫부분은 루트 9, 즉 3이 될 거고, 윗부분에는 다 더하면 12 되니까 약분하면 4. 답 1번 나오겠네. 자, 5번 갈게. 좌표 평면 위의 점 4,a에 대하여, 자, 어딘지 나 모르겠어. 근데 OA, 즉 점과 점 사이 거리가 5래. 그러면 지금 X좌표가 얘가 4니까 그럼 이 좌표는 얼마? 3대 4대 5. 피타고라스 써도 괜찮고 이렇게 풀어서 A가 3입니다 라고 답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4,0과 원점 사이 거리가 5라 그랬으니까 제곱에다 루트 씌운 게 5입니다. 이렇게 해서 A 값 3인 거 구해줘도 괜찮고, 앞쪽에서 풀었던 거는 조금 그래프적인 해석이고 지금 이렇게 푼 거는 이제 공식, 식적인 풀이가 되겠네. 알겠지? 자, 6번 바로 갈게. 자,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 자, 10보다 작은 소수 불러주자. 2, 3, 5, 7. 자, 옳은 거 찾아래. 자, 문제 4번 봅시다. 7 들어가 있잖아. 바로 통과. 바로 7번 갈게. 오케이, 여기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그대로 갖다 쓰자. 2x 플러스 y 갖다 줬고, 나 뒤에 거는 나 모르겠어. 대신에 마이너스 2,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해도 말이 된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k는 0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 계산하면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따라서 2x 플러스 y는 그대로 갖다 줬고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답은 2번. 어렵지 않고. 자, 그럼 8번 갑시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a는 1, 2, 3은 무조건
포함, 즉 가지고 있으세요 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6, 7은 어때? 겹치면 안 된대. 즉 쉽게 말해서 6, 7은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럼 1부터 전체가 10인데 1, 2,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선택지에서 제외. 6, 7은 너무 싫어서 가지고 있지 않고 싶어. 따라서 답 얼마?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승 해서 32가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바로 9번 갑시다. 원, 직선, 서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대. 자, 그러면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지금 이런 상태라는 소리지. 그치? 그리고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A, B, P 이렇게 돌아다니는 P가 있을 텐데 얘네들의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25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원에서 정해져 있는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P, 즉 최대값이 되려면 A, B는 지금 고정된 값이지, 즉 밑변은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누구를 제일 늘리면 넓이가 최대값이 되겠어? 당연히 높이가 되겠네. 따라서 그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여기 이놈의 이렇게 얘가 제일 어때? 길어지고 싶잖아. 그럼 간단하다. 이 직선과 일단 원의 중심의 거리는 항상 고정. 거기다가 뭐만 추가로 더 더해주면 제일 먼 데가 찍혀.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제일 먼 데가 찍히지. 오케이. 그럼 이제 대충 파악이 됐지, 문제. 그러면 문제 풀러 갑시다. 그러고 치면 나는 지금 뭘도 알아야 돼? 일단은 원의 중심도 알아야 되고, 원의 중심을 알려 갑시다. 자, 이거 C를 조금 원의 중심을 포함한 형태로 바꿔 적자. 나 9 갖다 썼으니까 여기도, 나 4 갖다 썼으니까 여기도, 그 다음에 너 절로 2, 4.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중심은 3,2가 될 거고요. 됐죠? 자, 끝났다. 갑시다. A, B. 자, 쉬운 거부터 가자. 높이부터 먼저 구할게. 일단은 첫 번째,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구해봅시다. 이거. 자, 직선은 얘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3,2니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면 1 플러스 1 루트 분의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그러면 통통 계산했더니 0이 나왔어. 자, 0이 나왔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죠? 거리가 0이라는 소리는 이 직선이 공교롭게도 어딜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린다면 얘가 A, B가 어떻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지나나 봐. A, B.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길이가 방금 여기서 계산했듯이 K가 될 텐데, 그럼 여기가 K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2K가 되겠지? 끝났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했더니 얼마? 25가 됐다. 그럼 통통 K제곱은 25가 나오네. 따라서 K는 얼마? 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이 직선과 얘가 접한데, 자, 물론 이거 공식 외우는 학생도 있을 텐데 난 이왕이면 공식을 잘 안 쓸게. 공식을 쓰면 그냥 답 바로 튀어나오지만 얘랑 기울기가 3x니까 증가함수 뭐 대충 이렇게 또는 이렇게지만 K가 0보다 크다라고요. K가 지금 Y절편이잖아. 그럼 K가 여기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나보고 지금 이 직선 구하라는 소리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접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뭐랑 반지름이랑 동일하다. 그거 활용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3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과 중심, 얘는 하필 0,0이네. 자, 거리 구해주시면 9 플러스 1 루트 분의 없어지고 k 절대값 이 뭐랑 같다고? 반지름이랑 동일하다고? 반지름 루트 10이지?
그럼 루트 10, 루트 10 곱하면 10이 될 거고, 원래 K는 풀마 10이지만 지금은 0보다 큰 것만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10. 그래서 답 2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11번 가볼게. 11번 이런 거 문제 풀 때 되게 막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요. 자, 서로소라 그랬잖아. 아, 그리고 AN이 양의 배수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숫자, 내가 편한 숫자 넣어보는 습관 들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A2라고 해보자. 그럼 X는 어떻게 돼? 2의 양의 배수. 그럼 2, 4, 6, 8, 뭐 이런 애들이 오나 봐. 오케이? 그리고 지금 1번에서 기억에서는 서로소라 그랬으니까 3. 자, 2랑 3 서로소 맞지? 그럼 얘는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봐. 자, 어때? 두 개의 교집합이 없나? 지금 바로 보이잖아. 그치? 공집합이라고? 아니잖아. 바로 X 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M이 N의 배수래. 자, 2가 4. 자, 이러면 4는 2의 배수 맞지? 해보자. 그럼 4는 어떻게 돼? 4, 8, 12, 쫑쫑쫑 이런 식으로 갈 텐데 2의 배수 안에 4의 배수가 무조건 어때? 들어가잖아. 4, 8, 12 전부 다 2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그렇지? 왜냐면 2의 배수 자체가 사실 4의 배수가 뭐야? 2 곱하기 2 이거니까 2의 배수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 되겠고. 자, 이거는 조금 곱하기로 표현이 된 것 같아.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뭐라고?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뭐야? 교집합이란 말은 우리가 공배수 말하는 거지? 응. 아, 그러니까 A의 공배수 잉, 그럼 A, MN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 2랑 6의 공배수 얼마야? 6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중학교로 돌아갑시다. 1, 3 이런 거 있으면 어때? 주르륵 다 곱해서 곱했잖아. 그지?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2랑 6 공배수처럼 자, 만약 겹치는 소인수가 있으면 뭐 하면 돼? 그거 체크하고 6이라고 답해주는 거고, 만약에 2, 7 이런 것처럼 두 개 교집합 공통인 약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 그냥 두 개 곱했잖아. 그게 이 말이라고. 그러면 봐봐, 상식적으로 얘가 더 큰 개념 아니야? 얘는 곱해도 괜찮고 지금처럼 곱하지 않고 만약에 공통된 약수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거 고려하면 얘가 더 많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돼야지. 이거 또 동그라미. 그래서 11번엔 답 5번이 되는 거지.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되게 멋지게 식적으로 푼다기보다는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답을 찾아내는 거야. 이런 경우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즉, 발레를 기억한다든지. 아니지. 수학 문제를 항상 식적으로 멋있게 척척척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노가다를 해서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귀납법적으로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습관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좌표 평면에서 여기 위에 4,-2에서 접하는 접선. 그럼 그림을 그린다면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 0이라고 하래. 여기를 A, 0. 그 다음에 여기를 0,B라고 두래. 그럼 결국 나보고 지금 접선의 방정식, 접선, 직선 구하라는 소리지. 자, 구해보자. 물론 이것도 공식을 알아두면 좋은데, 내가 이제 개념 수업할 때는 이 공식은 조금 파워풀해서 이거 알면 되게 편하다. 그지? 어떻게? 중심이 0,0인 직선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x, y1, y는 r제곱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x1이랑 y1이 4,-2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4 집어넣고 이거 대신에 -2를 대입하면 그리고 r제곱 자리에 20 들어가지. 그럼 2x-y는 10. 어때?
되게 간단하잖아. 그럼 y는 2x-10이니까 x절편은 얼마죠?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어쩐지 4,-1이면 여기잖아. 그럼 다시 그릴게. 이렇게 그려야겠네. 대충 좀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갑시다. 여기를 a,0이라고 해야겠네요. 잠깐 지우고. 자, 그러면 x절편은 5,0이 될 거고요. y절편은 0,-10이 될 테니까 a는 5고요. y는 -10이니까 -10을 또 뺀다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답은 15. 번호로 치면 1번이 답이 되겠네. 괜찮죠? 어려울 거 없고.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쌤, 그러면 A에서 B를 뺐더니 0이다. 그럼 A는 B네요. 이렇게 풀면, 즉, 방정식처럼 풀면 안 된다 그랬지? 항상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떠올려야 돼? 이런 관계구나.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떠올리라 그랬지? 자, 일단은 큰 개요부터 파악하고 문제풀이 갑시다. 자, 일단 이거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해서 자, 0보다 작으니까 뭐라고? 3과 4 사이에 들어가 있다 라고 파악하면 될 거고, 자, 이거 문자가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인수분해가 어지간하면 되게 줄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쌤, 이것도 0보다 작으니까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왜냐면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고려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B가 더 커야 돼. 그리고 A는 이 사이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림 그려서 방향 판단 끝. 자, 등호는 들어가도 괜찮지. 따라서 이때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 1보다 크다라는 것도 말 되네. 그치? 이렇게 되면 A가 최소값이 물어봤으니까 A는 2다. 자, 1번 될 것 같은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2번 케이스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해보자. 2A 1 3과 4 사이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림 그려보자마자 어때? 말이 안 되는 거 바로 파악되지. 어떻게 4가 1보다 작아? 그래서 너는 모순, 탈락. 알겠죠? 자, 혹시나 1번으로 하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도 아까 2번 케이스, 이거 이렇게 돼서 안 되는구나 라고 꼭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답 찾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거 실제 시험 아니잖아. 모의고사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야 될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거 연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바로 14번으로 갈게. 자, 14번 보시면 오케이, A 교집합 B가 3, 5를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A도 3, 5 가지고 있어야 되고 B도 3, 5를 가지고 있어야 돼. A는 3 이미 있으니까 너가 5구나. 그러면 계산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가 0. 따라서 A는 0 또는 2가 될 수가 있구나. 뭔지는 아직 몰라. 자, 그러면 일단은 0일 때 케이스 한번 넣어보자. 0이라면 B가 어떻게 돼? 0, 1, 2, 3, 4 이렇게 되지. B 5 없는데? 따라서 0, 탈락. 그럼 A가 2일 때 해보자. 2라면 2, 3, 4, 5, 6 이렇게 되지. 괜찮지? 왜냐면 A랑 B랑 지금 겹치는 구간이 3, 5, 3, 5 둘 다 겹치는 거 맞잖아. 오케이? 자, 이래 놓고 자, 이제 일단 집합의 연산을 조금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은 얘는 아니다. 놔두고 CC 전개하고 드머러건 법칙이죠. CC는 원래대로 그 다음 방향 뒤집고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거 차집합이라고 배웠죠? 이거를 바로 눈치 못 채면 안 돼. 자리 바꿔보면 바로 맞다 소리 나올 텐데 이거 어때? B 빼기 A지. 그래서 항상 교집합과 여집합 둘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차집합으로 구한다.
이거는 습관으로 들여놔야 돼. 자, 이렇게 보면 어때? 실제로 나보고 지금 이거 구하라라는 소리잖아. A 빼기 B, 파먹은 A요. B 빼기 A, 파먹은 B요. 이거 지금 합하라 소리지. 아, 전체에서 뭐 빼라고? 교집합은 빠지라고요. 자, 그럼 A는 1, 3, 5고요. B는 2, 3, 4, 5, 6인데요. 지금 3, 5가 교집합이니까 너 빠져. 그리고 나머지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4, 6. 나머지 다 더해주면 답은 13이 나오겠네. 괜찮지?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같고요. 자,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서 자, 일단은 보면 확률과 통계 20명, 기하를 15명 선택을 했대.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문제 말고 우리가 조금 익숙한 문제로 보자면 보통 문제를 조금 한번 바꿔볼까? 기하 중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보통 A 교 B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거 많이 물어보지. 자, 여기서도 사실 답이 조금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맥스 제일 많이 겹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판단하면 돼? 그냥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 이러면 제일 많이 겹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과목만 선택한 학생의 수의 최소값 얼마야? 이 부분은 어때? 지금 확통만 선택하고 기하는 선택 안 한 애들이지. 몇 명? 5명. 잘했지?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즉 교집합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지금 총 30명이잖아. 즉 30칸밖에 없는데 내가 20칸 차지해야 되고 내가 15칸 차지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5명은 어때? 겹쳐져야겠지. 여기가 5명 돼야겠네. 그럼 반대로 지금 내한테 지금 질문했던 거 묻는 거는 지금 이거 구하라라는 소리잖아. 한 명만 선택하는 한 과목만 선택하는 애들. 그럼 총 몇 명이라고 해야 돼? 전체 30명에서 5를 뺀 25가 최대값이 되겠네. 따라서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각각 다 합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30이 되겠네요.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16번은 조금 그러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내가 확실히 그릴 수 있는 거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자, 근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래.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옮겨 봅시다.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래? Y축 대칭 하래.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조금 디테일하게 적자면 원래는 중심이 0,0이었는데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은 2인 상태. 그럼 얘를 Y축 대칭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1이 중심이 될 거고 자, 이런 상태지. 자, 근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보고 지금 이거 구하라라는 소리잖아. 이거. 여기까지 파악됐지? 자, 이러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실컷 풀어봤어. 대충 개요 파악했으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그리고 대충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내가 이건 알아. 아, 지금 정확하게는 얘를 조금 옮겨야 되는구나. 여기가 중심이고 내가 여기랑 여기는 반지름 얼마인지 알지? 지금 반지름이 2대. 그리고 난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서 이 반쪽짜리 손톱을 구할 거야. 그거 2배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위에 거 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 거거든. 요부터 적자.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서 이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거예요 라는 게 내 계획이야 지금. 자, 그럼 구해보자.
그럼 이제 부채꼴을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알아. 그럼 내가 지금 중심각이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가 중심각이 얼마일까를 봤더니, 자, 얘를, 여기도 어차피 이거 중심이고, 있고, 이으면, 자, 이거 반지름으로 2라며. 이거 몇 칸이야? 여기 중심 마이너스 1이고, 얘 중심 1이니까, 이것도 2지. 얘도 반지름이잖아.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의 한 각은 60도. 따라서 얘가 60도. 그럼 밑에도 당연히 똑같으니까 60도. 아하, 중심각이 120도이구나. 따라서 부채꼴 파이 r 제곱에 360도분의 중심각. 따라서 통통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구합시다.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네. 자,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은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왜? 이거 높이 얼마야? 1이지. 이거 길이 얼마죠? 혹시 정삼각형, 여기서 다시 한번.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정의할 때 높이 어떻게 구하시죠? 2분의 루트 3a.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죠? 4분의 루트 3a 제곱. 물론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자. 워낙 푸는 게 차이가 이제 속도가 나니까. 그러면 이거 높이 얼마?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얘도 2루트 3. 그럼 밑변의 길이 2루트 3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어때?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답 찾으러 갑시다. 이걸 뺀 다음에 2배를 하는 게 내 최종적인 정답. 따라서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2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 한번 찾아볼까? 3분의 8파이 마이너스 2루트 3. 답 2번이 되겠다. 괜찮죠? 자, 모르는 거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객관식의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네. 자, 일단은 y는 2x, 여기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이 3x 위에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2x, 그 다음에 2x 플러스 5. 여기에 모두 접하는 원이 좀 작아져. 근데 원의 중심이 어디 있대? 여기 있대.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3x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 좌표 이렇게 뒀네? 그럼 a, b. 근데 a, b면서 a, 3a라고 표시해도 괜찮지? 그지? 자, 그럼 다 했잖아. 왜 다 했어? 어때? a, 3a란 놈과 거리 a, 3a 원의 중심과 이거 둘 다 접한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동일하겠네. 그럼 a 값 구할 수 있지. 그러면 b는 3a랑 같으니까 b 값도 구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게. 일단은 y는 2x라는 직선과 중심 a, 3a라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요. 이제 바로 적을게. 2a-3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x-y 플러스 5네. 얘와 거리 똑같이 루트 5분의 2a-3a 플러스 5 절대값 씌운 거 서로 같대. 그럼 통통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당연히 두 개 부호가 같으면 안 되지. 두 개 부호 같다면 이런 꼴이 나오니까. 그럼 0은 5다.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라 소리구만. 얘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5. 따라서 2a는 5. a가 2분의 5가 나오는구나. 따라서 b는 얼마? 여기다 3 곱한 거라 그랬으니까 2분의 15가 되는구나. 문제에서는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a에서 b 빼면 2분의 5에서 2분의 15를 빼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10이 될 거고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따라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네. 괜찮죠? 자, 18번 이어서 가봅시다. A 좌표가 마이너스 3,0. B 좌표, C 좌표는 모르겠는데 중점의 좌표를 여기 줬어. 자,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하더라? A 좌표, B 좌표, C 좌표를 3으로 나눈 이거지. 자,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뭔지 모르겠어. X좌표. 근데 두 개의 중점이 어디? 4래. 그럼 두 개 합은 8이라는 거 알려준 거지. 그럼 여기다가 맞아? 요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 플러스 L 나누기 3 하면 무게중심의 Y좌표 나올, X좌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8이라고 했으니까 8 그대로 쏙 집어넣어 보면 아하 3분의 5라고 X좌표 구해질 거고 사실 이거 1번 하면 다 끝이네. 자, 근데 공부한 차원에서 Y값도 구해보자.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아, 뭐라고 두지? AB라고 둘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B 중점이 얼마? 3이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는 6이고 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해? 0이랑 A랑 B랑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인데 얘가 6이라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답은 2. 1번 어렵지 않게 나오시죠?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가보자. 뭐 주관식도 얘랑 얘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 좌표. 너무 간단하잖아. 지름의 양끝점이면 가운데 누가 있겠어? 원의 중심이 있겠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1인 아이고 마이너스 4를 나누면 마이너스 2. 자, 원의 중심은 구했고 반지름의 좌표는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 뭐 원의 중심과 한 놈. 그냥 거리 구해주면 바로 답 나오지. 아니면 이 두 개 거리 구해서 나누기 얘도 되고 뭐 편한 대로. 단 이걸로 구하면 9 플러스 1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10이 반지름이 되겠네요. 괜찮고 자 20번 바로 갑시다. 자,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과 3, 마이너스 4에서 내린 수선. 근데 나보고 지금 여기가 좌표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우리가 이 수직이라는 거를 조금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 이 직선이라고 칠까? 이 직선은 얘랑 어떤 사이야?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존재지. 갑시다. 지금 이놈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내가 빨간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직선 어디 지나? 3, 마이너스 4 지나지. 따라서 3, 마이너스 4 지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내가 빨간색의 직선을 구할 수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근데 난 지금 나보고 지금 어디 구하래? 여기 구하라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쉽게 말하면 뭐야? 나보고 교점 구하라 라는 소리지. 끝났네. 갑시다. 그럼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9는 0과 연립하세요. 그러면 나는 보통 위에 거 2배를 할게. 까먹었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두 개를 더하면 통통 없어지고 5x 플러스 5는 0이니까 아하 x가 마이너스 1인 거 구했고 자 마이너스 1 구한 거 아무식이나 대입하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은 0. 따라서 y는 얼마? 4. 따라서 내가 원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20번 더 풀만하지? 오케이 여기까지. 사실 뭐 틀릴 만한 건덕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21번 갑시다. 자,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오케이, 너무 간단하잖아. 집합 기호 꼭 챙기시고요. 4, 8, 12, 16. 당연히 전체가 20이니까 20까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B를 조건 제시법.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까요? 를 살펴봤더니, 어때? B라는 놈은 X인데요. X에 대한 설명 뒤에 적는 거지. X는
딱 봐도 20의 약수 같지? 20의 양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어때? A 빼기 B 구하라 라는 소리지. 그러면 A에서 B를 빼자. 1, 2, 4, 5, 10, 20을 뺄 거니까요. 4 탈락, 20도 탈락. 따라서 남은 거는 8, 12, 16인데 이놈의 자 부분집합이면서 진부분집합, 즉 같은 건 빼라는 소리지 모두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또 그냥 귀찮아서 그냥 중괄호로 적을게. 8, 12, 16, 8, 12, 그 다음에 8, 16, 그 다음에 12, 16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같은 건 적으면 안 돼. 8, 12, 16은 부분집합은 맞지만 진부분집합 할 때는 빠져야 되니까 이거 7개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22번 갑시다. 자,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고 싶어. 그럼 어떤 케이스? 띵띵띵. 3개 다 평, 2개만 평행. 한 점에서 다 만나는 케이스. 근데 지금 이거 찾아라는 소리잖아. 자, 그러면 일단은 2개 평행하다라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기울기부터 찾자. 얘는 기울기가 -1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2고요. 그럼 일단은 3개 전부 다 평행하지는 않다는 소리네. 너는 케이스 제외.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 1번 케이스. 2개가 평행이 되려 그러면 이놈 y는 k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k랑 얘랑 같을 수 있겠지. 또는 얘랑 같을 수 있겠지. 그럼 이때 k는 1이 될 거고 이때 k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 갑시다.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가지고 연립해서 친구 3명이 만나기로 했는데 얘네 둘이가 먼저 만나고 있네 여기서. 그럼 어때? 그럼 야 나도 이렇게 지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2개 교점부터 먼저 구할게. 얘는 지금 y가 있으니까 2개 그냥 한꺼번에 더해버릴게. 더해주면요 3x 없어지고 플러스 3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하면 y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y는 3. 그럼 결국은 얘는 이 세 직선들은 마이너스 1,3에서 한 점에서 지난다는 소리잖아. 야, 그럼 나도 거기서 봐.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 따라서 k는 얼마? 6 되겠네. 문제에서는 모두 구하라고 했네. 6도 되고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이렇게 3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울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가볼까요? 자,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C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저 P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1대2라고 그랬으니까 자, 실제로 시킨 대로 거리 구하자. A와 P 사이 거리 2개 빼서 제곱 대, 그 다음에 B랑 P 사이 거리 이가 몇 대면? 1대2라며. 자, 그럼 일단 루트 없애고 싶으니까 양변에 전부 다 제곱해버리면 1대4가 될 거고.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쭉 정리해볼게. 자, 4를 곱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4x제곱 8x 플러스 4 플러스 4y제곱. 자, 한쪽으로 몰아서 이쁘게 정리해볼게. 3x의 제곱 플러스 12x 4, 4는 없어질 거고 플러스 3y제곱 은 0이 될 테니까 자, 3 다 약분해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는 원등장. 얘가 1번의 답이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도형 D 위에 점 Q에 대하여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자, 근데 이놈이 뭔 소리야? 내가 열심히 그렸더니 C가 이렇게 됐잖아. 근데 이 C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D래. 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원 평행이동 등장하면 일단은 원 중심부터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4만큼 움직이자. 지금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럼 4만큼 움직였으면 원의 중심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바뀐 놈은 2,4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지. 자, 그럼 이 두 원에서 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긴 한데 여기서 동동동동동동 돌아다니는 어떤 P 있죠? P 맞나? 그리고 여기서 어떤 다니는 Q점. 이 사이 거리를 난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 그럼 또 등장했다. 원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라는 정점. 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만큼 당기면 최소값. 이게 나올 거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오히려 반지름만큼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면 어떤 값? 이만큼 제일 멀어지는 최대값이 나오겠네.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야? 원의 중심 마이너스 2,0과 원의 중심 2,4의 거리부터 구해야겠네. 따라서 16 플러스 16의 루트 씌우면 루트 32가 뭔데? 점과 점 사이 거리고 반지름만큼 빠져야겠지. 근데 지금 보면 반지름은 둘 다 2로 동일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도 이만큼 빠지면 총 4가 빠지는 값이 어떤 값? 얘가 최소값. 반대로 제일 멀어지는 값.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루트 30이라고 구했는데 반지름만큼 멀어지면 이게 최대값.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 곱하라 그랬지? 오케이. 그럼 곱하면 루트 32 마이너스 4랑 루트 32 플러스 4가 되니까 합차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따라서 답은 16이 되겠네.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그 다음 24번 한번 가봅시다. 뭐 이것도 사실 특별한 거 없긴 한데 24번은 이거 오타네. 지워야겠다. 일단은 AR은 직선, B는 원방인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K 값에 따라서 뭐 하라라는 소리야? 교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아, 근데 여기 R이 아니고 뭔가 K일 것 같다는 느낌이.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내가 확실히 그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그리자. 1 공짜로 갖다 썼으니까 공짜로, 9 갖다 썼으니까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따라서 원방 이렇게 바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관계에 대해서 할 때 D랑 R이랑 비교했던 거 기억나? 그치? 지금 반지름은 1로 고정돼 있고, 그럼 D 1,-3과 어떤 직선? 이 직선. 얘와 거리가, 만약에 거리가 더 길면 교점이 없을 거니까 1개. 같으면 정확하게 접할 테니까 1개. 만약에 이거 크로스로 탁 가로지르면 두 점에서 만날 테니까 2개.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되겠지. 갑시다. 자, 그러면 16 플러스 9의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 다음에 상수 그대로 절대값 했더니 5분의 2k-5 절대값이 1보다 지금 크니 작니 비교하는 거잖아.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넣어볼게.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어때? 5분의 3, 1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더 크지. 반지름이 더 길다는 소리는 뭐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잖아. 2개. 그 다음에 K가 1 대보자. 그러면 4에서 5 빼면 1. 아니,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웠으니까 5분의 1이지.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니까 2개. 그 다음에 3 넣어볼까? 3 넣으면 그래도 6 빼기 1. 6 빼기 5, 1. 그래도 5분의 1 나오니까 또 2개. 이런 상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를 넣어도 8 마이너스 5, 5분의 3. 마찬가지로 이게 크니까 또 2개. 따라서 최종적인 값 얼마? 2개 다 더하면 답은 8.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옆에 25번 갑시다. 25번 문제는 일단은 무게중심 좌표 줬고 BC의 중점의 좌표. 아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 왜냐면 A점은 줬어.
그럼 BC는 모르겠는데 얘를 3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X좌표만 먼저 할게. 그럼 3 없어지고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중점은 우리 어떻게 구해? B 플러스 C를 나누기 2에서 구하지. 아, 얘를 나누기 2 하면 되는구나. 따라서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도 똑같이 갈게. Y좌표 3 플러스 BY좌표, CY좌표를 3으로 나눴더니 얘가 3분의 1이 됐대. 자, 없어지고 그러면 B 플러스 C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는데 나는 지금 중점을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놈은 이렇게 1번 답 나오겠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ABC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자, 그러면 외접원이란 말이 이거잖아. 지금 원을 그리면 대충 뭐 이런 느낌? 이게 외접원이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네. 근데 외접원의 중심이 우리가 외심이잖아. 그리고 나 A좌표 알지? 여기가 얼마야? 0,3이라며. 그럼 이거 전부 다 반지름으로 동일하지. 아, 그럼 나 이거 두 개 거리 구해주면 되겠네. 1 플러스 9의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번 답은 루트 10. 이것도 무난하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한번 활용을 해볼게. 여기 좌표를 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라고 둘까? A, B라고 둘게. 그리고 여기 좌표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활용하자. 중점의 좌표가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계속 모르는 문자를 C, D 이런 식으로 늘리지 마시고 A랑 네모랑 더해서 나누기 2 했더니 지금 얘가 나왔단 소리잖아. 따라서 넘어가면 이렇게. 그럼 네모를 어떻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적어도 괜찮지? 마찬가지로 세모도 마찬가지야. B랑 세모의 중점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얘는 이렇게. 그럼 세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자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표를 구할 건데 간단하다. 어쨌든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다니까 얘랑 얘 거리 구하자. 은 반지름 제곱. 얘도 마찬가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이렇게 되지. 아하. 나 모르는 문자 A, B 두 개, 그리고 식도 두 개. 연립하면 답 나오겠다. 뺄게. 똑같은 거 사라지고 똑같은 거 사라지니까 B제곱에서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을 뺀 게 0이래. 그러면 쭉 전개할게. 통통 따라서 4B는 마이너스 4. 아하, B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해줬구나. 됐지? 그럼 이제 끝났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럼 넘어가면 9가 될 거고 A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3.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지금 A가 작은 쪽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하자. 그리고 얘가 큰 쪽에 있으니까 2라고 하고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인 거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1 얘도 넣으면 얘도 마이너스 1이네. 됐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릴게. 왜냐면 지금 Y좌표가 동일하잖아. 그 말은 0,3A 여기다가 얘는 고정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 같으면 대충 한 이쯤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2, 마이너스 1이면 2, 마이너스 1 대충 요쯤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어때? 끝났어. 밑변의 길이가 얼마? 6이고 높이가 얼마야? 이거 평평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지.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따라서 답은 1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망의 이제 두 문제 남았네. 뭐 그렇다고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일단 먼저 그림부터 그리시고, 교집합이 2라는 거 하나 확정. 그 다음에 A 합집합 B 바깥에 90이 있으니까 90 너 바깥에 확정. 오케이? 자, 근데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X라고 했을 때 A 원소 다 더하세요 곱하기 B 원소 다 더하세요 라는 소리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 90이 쉽게 말해서 나가리가 됐으니까 A, B 안에는 1부터 8까지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적을게. 내가 2라는 건 확정됐으니까, 자, 칸을 나눌 거야. 파란색 칸, 빨간색 칸. 오케이? 자, 그러면 적어볼게. SA라는 거는 이놈의 합 플러스 이놈의 합이니까 얘를 X로 잡으면, 파란색을 X로 잡을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B라는 놈은 우리가 아까 전체가 얼마였어? 1부터 8까지 합이라 그랬지. 1부터 8까지 합이 얼마죠? 36이거든. 그럼 36에서 X 빠지고 2 빠지면 이 빨간색 부분 될 거 아니야. 얼마요? 34 마이너스 X. 그럼 결국은 B는 2랑 34 마이너스 X니까 36 마이너스 X. 나보고 지금 이놈의 최대값 물어본 거잖아. 적고 나서 봤더니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네. 2차 방정식. 바로 가볼까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4X 플러스 72가 될 거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반제곱하면 얼마 나오시죠? 17의 제곱? 289네? 갑자기 없던 289 생겼으니까 없애주고 플러스 72. 따라서 x-17의 완전제곱 플러스 289 플러스 72.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36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가 17이 나올 때 최대값은 361.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361이 정답이 되겠네. 괜찮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일단은 1번 L1, L2가 접한대. 자,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표시부터 하자. A가 A, 6. 그 다음에 또 뭐 없나? C2의 중심이 2, B 라고 했고,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성질을 조금 활용해 보면요, 쫙, 그리고 쫙.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원의 중심과 이제 접선의 관계, 수직 관계라는 거는 알지? 자, 그럼 한번 볼게. 지금 여기가 반지름 1이고 여기 2니까, 자, 이 삼각형을 보면 어때? 이거랑 먼저 쳐다보시면요, 지금 1대2 닮음인 삼각형 보이지? 끝났네. 1대2니까 그럼 얘도 1대2라는 소리인 거 보이지? 자, 그러면 살짝 눈을 돌려서 어떤 삼각형을 조금 봤으면 좋겠냐면, 자, 이거 보이나? 얘가 1대2니까 이것도 1대2지. 근데 이 길이가 지금 2고 이 길이가 A잖아. 그러니까 A가 4인 것도 바로 보이지, 이렇게. 또 어떤 것도 보이냐면, 얘가 1대2니까 얘도 1대2. 6과 B 관계도 1대2야. 그치? 그래서 B가 3인 것도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형의 닮음 이용해서 보라는 소리야. 그럼 A는 4고요. B는 3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가 끝났다. A, B가 확정이 됐으니까 싹 다 지우고, 여기가 0,0이고요. 아까 A가 4라 그랬잖아? 얘는 4,6이거든? 자, 그럼 너무 쉽잖아. 이놈의 기울기는 나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에 4,6은 무조건 지나요. 따라서 mx y 마이너스 4m 플러스 6은 0. 주식. 그리고 2.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직선과 접하니까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 반지름이랑 동일하다. 이거씩 세울 거야. 따라서 원 직선 얘와 0,0 사이 거리 구하자.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x는 x끼리 y는 y끼리 마이너스 4m 플러스 6 절대값 씌웠더니 얘가 반지름이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단 2 먼저 나눠버리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뚜껑 없애고 싶어서 양변에 제곱할게. m제곱 플러스 1 넘겨서 정리하면 3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은 0이고요. 자, 여기서 쌤 n값을 인수분해 하는 거는 조금 중수. 난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m1, 2, 즉 m2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 뭘 떠올려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어쨌든 n값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거 합하라며. 따라서 어떤 거 떠올려야 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떠올리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 따라서 답은 4.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내면 되겠네. 괜찮지?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 틀릴 만한 게 딱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되게 등급별로 들을 테니까 등급을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러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치? 자, 근데 2등급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칠한 거 있지, 이런 것들, 그다음 이런 것들, 그 다음 조금 앞쪽으로 가서, 사실 이것도 조금 까다로울 3번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럴 수 있는 문제 같고, 내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게 맞춰지기 시작하면 이제 등급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2등급도 안 되고 3등급이나 이제 1, 2등급을 목표로 해서 올라간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일단 빨간색보다도, 그러니까 기본서, 개념원리든 RPM이든 내가 봤던 문제 있지. 이거 들어봤는데 일단은 그거 안 틀리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면 돼. 지금 나중에 훗날 열심히 공부를 해서 1, 2등급 실력이 됐을 때 이걸 다시 보면 뭐야,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4년 2학기 중간고사 대청고 공통수학 2 파트 풀이 마칠게.